라면은 냄비에 끓이는 것이 맛이고 사발면은 플라스틱 사발 자체에 물을 부어서 먹는 것이 맛있습니다. 노동자, 고용자 모두 그렇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대궐 같은 저택을 가진 재벌 회장님도 냄비에 라면을 먹습니다. 스테이크나 샐러드처럼 형편에 따라서 우아함의 수준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라면은 계급적으로 평등합니다. 라면 먹을래요? 꼬불꼬불꼬불꼬불 맛 좋은 라면이 있기에 세상 라면. 살맛나. 라면은 참 대단한 음식입니다. 간단히 먹을 수 있고 짧은 시간 안에 면과 국물을 동시에 먹을 수 있죠. 입이 느끼는 면발치기의 감동과 맵고 짠 국물까지. 그래서 라면은 인기가 많습니다. 세계 인스턴트 라면 협회에 따르면 한국인의 라면 소비는 압도적입니다. 라면을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먹는가의 대답은 당연히 중국입니다. 2012년 기준으로 440억 개를 소비했습니다. 그러나 인구수라는 기준을 뺀 1인당 라면 소비량으로는 중국이 한국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2012년 기준으로 중국인들은 1인당 32.6개를 소비해서 8위에 그쳤는데 비해 한국은 71.9개로 거의 2배 차이를 보입니다. 2012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1,014억 개의 라면이 팔렸는데 한국에서만 35억 개를 먹었습니다. 라면의 본산지로 알려진 일본이 54억 개로 1인당 42.5개를 먹은 것과도 비교가 됩니다. 물론 이 수치는 인스턴트 라면만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한국인의 1년 76개는 5일에 하나씩 먹는다는 것을 넘습니다. 수치상으로 한국인을 뛰어넘으려면 4일에 한 번꼴로 라면을 먹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전 국민이 말이죠. 이처럼 한국인들이 라면을 많이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은 역사적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형님 먼저 드시오 농신라면 아우 먼저 들게나 농신라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럼 한국에서 처음 인스턴트 라면이 만들어진 것이 1963년입니다. 안도 모모후쿠라는 일본인이 1958년 처음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하고 5년 뒤 한국에 도입됐습니다. 일본도 전후 식량이 부족하던 차에 만들어진 것이 라면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도 식량이 부족하던 차에 라면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에 혼분식 장려가 한몫을 했습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쌀 이외에도 보리, 콩, 밀 등 많은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쌀 부족 문제로 한국 정부는 1956년 미국이 잉여 농산물 원조를 할 때부터 혼분식을 장려했습니다. 심지어 1967년부터 1976년까지는 25%씩 잡곡을 섞어 먹으라고 하는 행정명령도 내렸습니다. 1963년 들어온 라면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서 탄생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라면은 슬픈 음식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라면이 서민들의 영양 공급원이긴 하지만 시간이 부족한 중고등학생들의 학원 시간을 메워주는 동반자이고 초등학생들에게는 면치기의 기초를 알려주는 인문 교사의 역할도 합니다. 난 김치 없으니까 도저히 못 먹겠더만. 난 참 잘 먹는다. 저 전복 좋아하시죠? 게다가 산삼을 넣고 끓이거나 전복을 넣고 끓이는 황제 라면인 것을 보아서는 라면 이퀄 가난이라는 공식이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 요인이 약화된 지금, 즉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이고 식자재가 풍부해지고 노동시간도 단축된 현 시점에서도 라면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역사적 맥락을 빼고 몇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라면은 일관성 있는 맛을 제공합니다. 조리법대로 만들면 대체로 큰 차이가 없는 먹어본 맛을 냅니다. 정치학적으로 말하면 기대를 안정적으로 반영해 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궤도적입니다. 여기서 궤도란 기대의 안정화를 의미합니다. 둘째, 자신이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시간 조절, 스프 먼저 넣기, 물의 양 등 다양한 변수를 통제해가며 자신의 레시피로 다른 맛의 라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음식에 비해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기 좋습니다.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도 라면 끓이기는 자신의 필살기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까닭입니다. 셋째, 성등성에 부합합니다. 라면은 냄비에 끓이는 것이 맛이고 사발면은 플라스틱 사발 자체에 물을 부어서 먹는 것이 맛있습니다. 노동자, 고용자 모두 그렇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대궐 같은 저택을 가진 재벌 회장님도 냄비에 라면을 먹습니다. 스테이크나 샐러드처럼 형편에 따라서 우아함의 수준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라면은 계급적으로 평등합니다. 넷째, 시간과 수고를 줄여줍니다.
가장 빨리 먹을 수 있고 배를 채우는 효과도 즉각적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4가지 요인은 정치인의 생각과 공유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신들은 일관된 맛을 낸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통제하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유혹, 자신이 만들어내는 정책이 거의 모든 계급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 자신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시간을 단축하고 수고를 덜어줄 수 있다는 확신. 라면은 단순하지만 다양한 맛을 냅니다. 하다못해 분식집에서도 때에 따라 맛이 조금씩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불 조절, 물 조절, 불의 세기, 그날의 기온 등 수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치는 더 다양한 맛을 낼 것입니다. 기대처럼 안 될 수도 있고 준비한 것보다 후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다양한 기호를 가진 시민들, 외부 환경의 변화, 내부 구성원들의 변화 등등 더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라면을 끓이는 이와 정치를 하는 이는 계속 유혹을 받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유혹이죠. 최근에 한국에서 진보 보수 간 갈등, 다양한 가치관의 충돌, 공화주의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는 시도들, 이러한 현상들은 통제할 수 있다는 강력한 유혹과 자신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주 먹는 라면이지만 물 조절이 쉽지 않은 것처럼 이러한 시도들 역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시민들의 보편적 바람이지만 그래도 보고 있는 마음은 그다지 그렇게 편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와.